관봉권 띠지 폐기와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이 오늘부터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앞으로 길게는 90일 동안 검찰 내부를 겨냥한 두 의혹을 수사하게 됩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검찰 내부에 불거진 두 가지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이 오늘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현판식을 마친 안건수 특검은 짧게 다짐을 밝혔습니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객관적 입장에서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사 결과에 따른 합당한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상설특검은 지난 17일 안 특검이 임명된 뒤 20일의 준비 기간을 가졌습니다. 판사 출신 김기욱 변호사, 공수처 검사 출신 권도형 변호사가 특검보에 임명됐고 김호경 광주지검 부장검사가 수사 단장을 맡았습니다. 수사할 대상은 두 가지입니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은 지난해 서울 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자택에서 압수한 5천만 원 현금 다발에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잃어버린 것에 사건 은폐 의도가 있었다는 의혹입니다.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지난 4월 쿠팡 물류 계열사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하며 불거졌습니다. 당시 수사검사였던 문지석 부장검사가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겁니다. 엄 검사는 오늘 상설특검에 문지석 검사를 무고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대검에 압수물 보고를 누락했고 자신을 패싱하고 무혐의를 강요했다는 문 검사의 주장이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안 특검은 두 사건의 우열을 가리지 않고 똑같은 비중으로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설특검의 수사 기간은 60일로 한 차례 연장해 최장 90일까지 수사할 수 있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또 법 왜곡죄 신설을 놓고 어제 전국의 법원장들이 위헌 소지가 크고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며 우려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무너진 사법 신뢰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끝내 외면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전국에서 모인 법원장들이 대법원 회의장으로 들어옵니다. 법원은 어제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 주재로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신설에 관한 일선 법원장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충분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가의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시간 회의 끝에 신설 법안이 재판 중립성을 훼손하고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비상계엄 사건 선고가 예정된 만큼 사법부를 믿고 최종 재판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원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와 법 왜곡죄를 위헌이라 규정하는 입장만 반복했을 뿐 불법 계엄 사태와 내란 재판 지연으로 무너진 사법 신뢰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끝내 외면했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뭐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식의 망설임도 이 난국을 방치할 뿐이라며 사실상 법안 처리를 독려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법원은 오는 8일엔 일선 평판사들이 모이는 전국 법관 대표회의도 엽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어제 열린 민주당 중앙위원회에서 정청래 대표가 추진해온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1인 1표제 도입이 무산되자 당 안에선 정 대표에 대한 불신임 의견이란 해석까지 나왔습니다. 다음 달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이른바 친정청래 대 비정청래 구도로 치러질 걸로 보여서 사실상 현 대표 체제에 대한 신임 투표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당대표 출마 당시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1인 1표제가 부결된 뒤 정청래 대표는 직접 당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저에게 당대표로 선출해 주신 당원들의 꿈을 이루기 어렵게 되어서 저를 뽑아주신 당원들께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당분간 다시 투표에 붙이지 않겠다고 했지만 당원 주권 정당의 꿈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원 주권 시대에 대한 열망은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당 내에선 정 대표의 리더십을 불신임한 결과라는 해석도 나오는 상황. 이 때문에 다음 달 중순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정 대표의 리더십을 평가하는 가늠자가 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지방선거 출마로 자리가 빌 최고위원 3명을 새로 뽑게 되는데 강득구, 이건태 의원 등 이른바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의 출마가 예상됩니다. 1인 1표제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내왔던 강 의원은 오늘 소셜미디어에 이번 결과는 제대로 하라는 당원들의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친정청래계로 분류되는 이모경 의원은 당원 주권 정당을 포기하지 않겠다며 정 대표에 힘을 실었습니다. 임 의원도 보궐선거 출마가 예상돼 이른바 친청계와 비청계의 대결 구도가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1년이 된 지난 3일 계엄 사과는 하지 않은 채 사실상 계몽령에 가까운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당 안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요구하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장 대표도 일단 당내 소통을 넓혀가겠다는 계획입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눈앞에서 윤한홍 의원이 윤석열과 절연하라며 쓴소리를 이어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인연 다 벗어던지고 국정마비가 계엄의 원인이다. 이런 얘기 더 이상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몇 달간 배신자 소리 들어도 됩니다. 윤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 시절부터 함께했던 인사입니다. 이른바 원조 친윤인 윤 의원조차 이제는 윤어게인과 거리를 두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겁니다. 비상계엄 1년이 되던 지난 3일 장 대표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며 사실상 계몽령 입장에 서자 당내 비판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소장파 의원들 사이에서도 현 지도부 체제로는 어렵다는 기류가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그리고 중도층 대다수가 지금 장동혁 대표가 가는 길이 안 맞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폭넓게 의원들과 소통을 좀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당 밖에선 장 대표를 두둔하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계속 악역을 하다 보면 지지율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흔들리는 당내 입지에 장 대표는 어제 4선 이상 중진 의원 5명과 개별 면담을 시작으로 앞으로 한 달간 의원들과 식사 등을 하며 본격적인 소통 행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